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뉴스 왓 우영. 뉴스 왔어요. 오늘 금요일 왔어요. 네. 저 왔수영 네. 이호영입니다. 이우영 네.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 뉴스 풀어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달걀이 왔어요. 네. 네, 우영이 왔어요. 저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 했네요.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알찬 소식이더라고요. 첫 소식 바로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죠. 바로 한강 작가입니다. 기쁨이 막 넘칩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는 10일 오후 1시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인데요. 예. 스웨덴 한림원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한강 작가가 죽음과 폭력 등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제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네. 소설 채식주의자 등으로 유명한데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심지어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요. 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에 평화상을 받고 이 두 번째로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어떤 걸 주나 해서 봤더니 예. 이 상금이 우리 돈으로 약 13억 4천만 원 오. 그리고 메달과 증서까지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와, 상금이 있었군요. 네, 그래요.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네요. 예,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시민들은 한국 작가 최초 수상자 탄생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교보문고 광화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대가 급히 설치가 되기도 했고요. 오. 각종 이제 온라인 그 문고 같은 경우에는 예. 서버가 다운되는 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기도 했고요. 예. 또 시민들은 이번 수상이 한국 문학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2006년에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2023년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상 외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제 네.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면서 명실상부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들게 됐습니다. 저도 책 미리 사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독서도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구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할 수 없죠. 네. 지나야 살 수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께서 감격하시고 참 기분 좋은 뉴스다. 오랜만에 국민들께서 환호하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국정감사 살펴볼 텐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명태균 씨라는 네.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명태균 씨와 또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출석하지 않으면서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자택에 두 사람 모두 머물지 않아서 명령장이 전달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물론 이게 강제 구인 효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 명령이다라면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네. 이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바 있고요. 예.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라고 하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명태균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객관적인 경제 아닙니까? 네, 여야가 일단 예. 이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는데 여당 입장부터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최은석 의원 물가와 경제 성장률 등 윤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면서 윤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당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은 확연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최근에도 주말에도 전해졌던 또 네. 최근에 전해졌던 소식인데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와 관련해서도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제 지표가 악화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진단을 정부가 민심과 다른 경기 진단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오기영 의원은 윤 정부 시기 가계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거나 정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또 정부가 총선용으로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엔 야당의 주장부터 살펴보면 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월별 예산 집행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총선용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총선용 재정 집행이었다는 점을 주장을 했는데 반면 국민의힘의 구정은 의원은 역대 정부를 살펴봐도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나 물가, 경기 등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도 1분기에 108.6조 원,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106조 원이 집행됐다는 점을 들어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진짜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어제 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먼저 전해졌던 소식인데 이 독대가 네. 곧 성사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독대 최대 관건으로 예. 꼽히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독대 요청을 수용한 배경을 살펴봐도 이 김 여사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이를 겨눈 야당의 상설특검 등 공세로 여권 내부에서 이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다음 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도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대표가 유죄라면 대야 공세를 위해서 반대로 무죄라면 역공을 막기 위한 여권 내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공개적으로 이제 김 여사를 향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논란이 많던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도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인천에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서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선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 검사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상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건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내동하는 게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대표 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원 최고 2부에 저희 방송 나오시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소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를 갔는데요. 여기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만남을 가졌죠.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나요? 네, 일단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단 이 총리 취임을 축하를 했고요. 네. 작년 3월에 일본을 본인이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가 큰 긍정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시바 총리 역시 취임 축하의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날 전략 환경 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정상 모두 내년이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이 총리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만났네요. 한일 관계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는 축구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간밤에 있었던 축구 대표팀 소식 어떤가요? 일단 요르단과의 월드컵 예선 3차전 원정 경기였는데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 네, 다행이네요.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고요. 예. 물론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찾는데 이재성 선수와 오현규 선수의 추가골에 힘입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요르단이란 팀이 지난 아시안컵 때 우리에게 뼈아픈 이제 그래요? 결과를 안겨준 팀인데 2대0으로 당시에 졌으니까 이제 복수를 했군요. 정확히 복수를 했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은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15일에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우여곡절 끝에 선임된 홍 감독을 두고 선임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승리를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그 중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몽규 회장이 예. 현지에서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그 회사도 사장님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또 그 축구와 관련해서 축구하기 전에 질문이 나왔는데 그 감독 선임에 대한 거를 물어보니까 이제 대표팀도 굉장히 그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승리를 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여론이 바뀔지.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라고 그래요. 해석하면 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하여튼 이 축구 대표팀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 왔어요.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가수영. 가겠수영.